요즘 들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. 많은 분들이 좀 지쳐 있었던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? 대장동이다, 뭐 성남FC다, 그리고 또 뭐 백현동이다, 별의별 얘기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소가 됐던 거는 뭐 몇 건 안 되고 아직까지도 기소가 안 된 것도 있고 기소가 됐다라고 해봤자 이거 뭐 총선 전까지 결과도 안 나올 것 같다 보니까 참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조차도 좀 지쳐 있던 게 사실인데 근데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. 특히나 이제 이화영 씨가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이화영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이제 그 쌍방울 김성태랑 이제 그 이재명의 북한 사업과 관련된 문제가 쭉 다 이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게 이제 그 이화영 씨가 입장 번복을 하다 보니까 이 북한과 관련된 문제가 새로운 얘기들이 많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고, 특히나 중요한 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화영이라는 거. 그러니까 지금까지 입을 계속해가지고 지키고 있었던 이화영이가 입을 열기 시작하다 보니까 중요한 다른 사건에 연관돼 있는 뭐 정진상이 됐거나 김용이 됐거나 김만배가 됐거나 이런 사람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, 그렇죠?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검찰 내부적으로 그리고 또 많은 이제 언론들 또한 마찬가지로 이재명이가 진짜 총선 전에 구속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. 오늘 제가 그런데 좀 주목해보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화영 씨가 어떤 식으로 진술을 지금 바꿨는지 입장을 보였는지 그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만 이때 조금 눈에 띄는 사람 한 사람이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. 바로 이화영 씨의 아내인데요. 여러분들 혹시 지금까지 이화영 씨의 아내가 언급이 됐던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, 적어도 저는 이화영 씨의 아내가 언급이 된 게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그 이화영 씨에 대한 또 다른 범죄 혐의,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를 받고 뇌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혐의, 그때도 어떤 여성 한 명이 등장을 했었거든요. 근데 그 여성이 지금의 그 아내는 아닙니다. 얘기가 좀 복잡해지는 거겠죠, 그렇죠? 아니 그럼 도대체 법인카드를 썼다라고 하는 그 여성은 또 누군지, 그리고 아내라고 하는 분은 왜 지금까지 입을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입을 열기 시작한 것인지, 도대체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같이 한번 좀 정리를 해보시죠. 자, 일단 그 이화영 씨 같은 경우는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가지고 체념했다, 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. 제2의 유동규가 된다, 뭐 이런 지금 민주당 내부적인 반응까지 나오고 있는데,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화영 씨가 인정한 게 재판에서 인정한 부분이 이겁니다. 쌍방울이 이제 그 북한에 대해 가지고 뭔가 개입을 했고, 그리고 그렇게 개입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화영 씨가 마찬가지로 영향력을 행사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인정을 한 상태이고요. 근데 재판에서 인정하지 않았지만 인정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죠. 그게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. 첫 번째가 이제 스마트팜 사업 요거와 관련된 거.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재명이 북한에 방북을 하는데 들어갔던 비용 그거를 이제 또 김성태 씨가 대신 내줬다라고 하는데 요 두 가지에 대해서 같은 경우는 이화영 씨가 아직까지는 재판에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 가지고 뭔가 간섭한 거는 있다라는 식으로 입장 번복을 한 거는 맞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뭐 500만 달러가 됐거나 300만 달러가 됐거나 요거에 대해서는 재판에서는 인정을 안 했는데 그렇지만 이제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인정을 했다라는 보도가 이미 나왔죠. 쌍방울에 이제 그 대북 송금을 했던 거 이재명이 방북할 당시 김성태가 대신 돈을 내줬던 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? 이재명한테 직접 보고를 했다라는 거죠. 이런 것들이 이제 의도가 있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뭐 관광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대북 송금 비용조차도 다른 사람이 대신 내줬다라고 한다면 이건 누가 보든지 간에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만큼은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쪽에서도 부랴부랴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. 민주당이 내놓을 수 있는 반응이 뭐가 있을까요?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? 검찰이 조작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. 너무나 뻔한 레퍼토리대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.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. 검찰의 조작 본능을 강력히 규탄한다. 왜 검찰 수사만 받으면 진술이 뒤집히는지 그 이유를 의심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 정상인이라고 한다면 저게 의심스럽지는 않죠.
오히려 저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? 범죄 혐의가 있던 사람이 처음부터 이제 범죄를 인정하지는 않겠죠. 근데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결정적인 증거 같은 게 나오게 되면 그제서 이제 실토하게 되는 게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? 민주당이 보기에는 그게 비정상적인 것이고 그게 의심스럽다라는 것이죠. 참으로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라고 할까요? 범죄 비호당이라고 해야 되는지 범죄 자범당이다 보니까 정상과 비정상에 대한 개념이 우리랑 좀 다른 것 같습니다. 자,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영화 같은 걸 봤을 때 약간의 좀 변주가 생기지 않습니까?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. 민주당은 정말 암만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본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. 생각해보니까 뭐 하나만 있는 건 아닌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문제가 뭡니까? 이 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. 진짜 우리가 지금까지 선거 관련된 문제가 민주당에서 터져나올 때마다 궁금해지는 부분이죠. 도대체 저 인간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길래 진짜 글자 그대로 허구한 날 선거 관련된 문제라고 한다면 싹 다 민주당 쪽에서 터지는 것일까? 이게 무슨 뭐 60대 40, 70대 30 뭐 이 정도도 아닌 것이고 진짜 뭐 글자 그대로 100대 0인 거 아니겠습니까? 뭔가 정치권에서 선거 관련된 이슈가 터졌다? 그거 다 민주당 쪽에서 터지게 되는 것이죠. 그것도 또 뭐 희한하게 무슨 뭐 들어보지도 못했던 희한한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임드급, 뭐 대선 후보, 뭐 이랬던 사람들조차도 선거 관련된 문제에 엮여가지고 이렇게 나가리가 되는 경우를 워낙에 많다 보니까 제가 진짜 나서가지고 뭐 연구라도 하고 싶습니다. 도대체 민주당은 무슨 뭐 문제가 있길래 그렇게 선거 관련된 이슈가 자주 터지는 것인지 뭐 여러 가지 가설은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결정적으로 그냥 그 특유의 타고난 그 위선, 겉으로는 선한 사람인 것처럼 척을 하고 있지만 모두가 다 그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본능이 있지 않겠습니까? 근데 그걸 억지로 자꾸 막 착한 사람인 척하고 이렇게 막 가장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뭐 왜곡이 나타나가지고 뭐 그렇게 풀리는 거 아닌가라는 뭐 생각은 있습니다만 뭐제 스스로가 좌파가 아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본심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좌파가 계시면은 도대체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.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갖고 온 얘기도 그거와 관련된 얘기입니다. 또다시 민주당 쪽에서 선거와 관련된 이슈가 터졌다라는 것이고, 근데 참 기가 막힌 게 아까 이제 뭐 민주당의 고질적인 문제가 이 성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,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선거 관련된 문제가 터졌다.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민주당이 대처하는지 그 대처 방식까지도 정말 판박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다 똑같이 진짜 행동하고 있습니다. 도대체 이번에는 누가 어떤 사고를 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뭐 선거 관련된 문제에서 유일무이하게 국민의힘 쪽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있었죠. 제가 보기엔 좀 유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바로 이제 그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거 다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요.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창 이제 시끄러웠을 때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. 권성동 당시 이제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죠. 그거는 그냥 이준석 본인의 사생활 문제다. 그렇기 때문에 당적인 차원에서 뭔가 메시지를 내는 게 적절치 않다라고 했더니 그것 때문에 박지원이가 또 나와가지고 어떻게 그게 사생활일 수가 있냐. 그거는 범죄다. 이렇게 이제 또 몰아붙였었는데 사실 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할 얘기가 없죠. 저거만큼은 제가 보기에 아기 보고가 맞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그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가지고 있는 범죄 혐의, 그게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, 그건 사생활이라고 볼 수가 없죠. 범죄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. 그러니까 참 아픈 손가락이었던 것이고, 이준석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직도 이제 그 아픈 손가락이 썩어 문드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가지고 우리를 골탕 먹이고 있는데, 빨리 정말 총선 전에 잘라내는 게 맞겠죠, 그렇죠? 애당초 지금 저 얘기가 왜 나왔던 거냐? 아기 보고가 왜 도대체 저 문제에 대해서 비판했던 것이냐? 이 민주당에 대해 가지고 국민의힘이 먼저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선거 관련된 문제가 터졌다.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공세를 펴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민주당도 할 얘기가 있는 것이죠. 너네들은 이준석 있지 않냐? 이준석부터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비판해라. 이렇게 이제 반격을 했던 거거든요. 뼈 아픈 얘기인데 맞는 얘기다 보니까 솔직히 할 얘기가 없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공격을 했던 민주당의 비위가 무엇이었냐? 바로 요 사람입니다. 지금 뭐 열심히 듣겠다라고 하는 저 인간인데요. 바로 박완주 민주당 의원입니다.